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화성 비봉입니다. 화성 비봉 쪽으로 가서 공공 분양권이 하나 나와 있길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다음 부동산 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케이스는 여기 지금 청약중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 여기 지역인데, 이제 밑에 남쪽으로 해서는 녹색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화성 비봉 지구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제 단지 수가 하나, 둘, 셋, 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도. 예. 아홉 개, 뭐 한 10개 정도 나오나 하여튼 뭐 10개 이내로 해서 나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넓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본다면은 야목역. 예. 여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일단은 야목역이 나와 있고, 어천역은 그나마 좀 있습니다. 어천역은요. 여기는 KTX가 쓰게 되는 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시게 되면은 얼마 전에 했었죠. 작년에 요거 때문에 조금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지역이었었죠. 프라이드자이, 프라이드 시티 때문에 1군 브랜드인데다가 여기가 이제 세대수가 한 4천 세대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봉담지구랑 이제 조금 지리적으로는 핸디캡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이게 어떻게 될까 해서 참으로 많이 궁금하고 했었었는데, 일단 뭐 다 완판치고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화성 봉담 완투, 그리고 이제 효행,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는 이제 동아지구,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여기는 이제 수원역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원에서 왼쪽에 나와 있는 화성 봉담, 여기 지구에서 나와 있는 데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프라이드자이 시티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위에 이제 나와 있는 여기죠, 여기.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해서 따져서 보게 되면은 수원역까지는 그냥 직선거리로 한 거의 12km 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진짜 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방송을 하기로 생각을 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은, 자, 84 타입이죠. 84 타입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분양가가 3억 8,500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 4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다 그러면은 거의 이 정도 금액이다 그러면 거의 한 4년 5년 전에 금액으로 봐도 괜찮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검단 같은 데도 분양 그 상한제 걸려 있어서 분상제로해서 나와 있는 게 한 4억 5천 정도, 4억 6천, 7천 정도까지 해서 나와 있는 마당인데 좀 있으면 5억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케이스는 지금 아직도 4억이 채 되지 않는, 그것도 이제 5구 타입이 아니라 84 타입이 34평짜리가 이렇게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굉장히 저렴한 거죠.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외진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수원역 여기에요. 수원역. 그래서 그려드리게 되면은 수원역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이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에서 이만큼까지의 거리다 치면은 시도 경계선을 몇 개나 넘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핸디캡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라는 이제 그 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케이스는 이제 바로 위에 야목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이쪽으로 해서 이동만 한다 그러면은 수인분당선을 타고서 수원 시내 안쪽으로 지하철로 금방 접근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은 또 좋아요. 이 주변에는 다 논밭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세대수는 779세대 나와 있고 25년도 호반 건설. 자, 그리고 8개 동이 25층까지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779세대 정도 되는데 건폐율이 14%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건폐율이면 그래도 상당히 좋게 나온 셈이니까, 뭐 아무래도 새로 세팅하는 지역에서 뭐 초중고, 뭐 녹지 공간 이런 것까지 다 풀 패키지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건폐율 또한 굉장히 낮게 전국 최저 수준으로 쾌적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당 1117만원, 그냥 계산하기 좋게 그냥 뭐 1100만원 따지게 되면은 34평, 그러면 일단 뭐 3억 4천에다가 좀 더 하고 그러면은 뭐 한 3억 5천, 8천 정도까지 된다 치면은 뭐 계산 대충 나오죠. 그죠? 그래서 3억 8천. 그래서 어제구나. 어제 공고가 나왔고, 다다음 주서부터 이제, 설 세고 난 다음에 이제 2월 7일서부터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자, 홈페이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사업 안내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조감도를 딱 봤는데 일자형 아파트 이거 굉장히 보기 드문 아파트인데 그죠?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성량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2 타입이 가장 적은 거고 그리고 이제 84 타입이 가장 큰 건데 그냥 꼴랑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공공이다 보니까 막 버라이어티하게 막 만들어 놓을 것 같았는데 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 원래 5984가 이제 기본 공식인데 59는 이제 빠져버리고 72가 이제 여기서 막내 노릇하고 84가 대장 노릇하고 그러면서 84A에다가 409세대 그러니까 이제 절반 이상은 84A 타입으로 해서 이제 몰아주기 이게 이제 주력으로 해서 나가는 평면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입지 환경을 보시게 되면 아까 지도상으로 해서 보여드린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KTX 어천역 이제 요거 돌아간다는 거. 근데 KTX를 여기서 이제 타고 그러면은 뭐 서울까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는 되지만 여기서 뭐 출퇴근을 할 사람이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해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죠. 수원 여기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한다 하면은 진짜 그냥 서울에서 월세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고 서울 바로 밑에 또 사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봉담 완투 여기는 뭐 상당히 다 잘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피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왔었어요. 이제 요번에 22년도에 하락을 한 해 만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짱짱하게 좀 버텨주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거래 절벽 때문에 시장가가 지금 떨어지는 상태에서 떨어져서 이제 급하게 나온 물건만 몇 개가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실거래 찍힌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하락으로 해서 측정이 되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해서 이제 뭐 전체적인 시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단지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여기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 제일 좋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죠. 일단은 녹지 공간이 있죠. 여기 근생 그러니까 녹지 공간 그냥 뭐 공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근생이 바로 밑에 남쪽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남향으로 해서 나가는 아파트인데 그러면 어지간하면 여기 다 남향으로 해서 조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망이 여기 반대편에 있는 아파트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가시거리도 상당히 길지만 요 안에 있는 그 조망 그 내용물들이 가끔씩 뭐 공장 뭐 이런 거 막 안 좋은 혐오 시설이 나와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원이라는 거 그런 게 이제 상당히 큰 강점이죠. 그래서 조망 경관 그리고 이제 분양가 이렇게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이제 단지 앞에 버스가 바로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용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단독주택 용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택지죠. 좀 뭐 과일 가게, 뭐 꽃집, 찻집, 뭐 맛집, 멋집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조금 막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나머지 다 공사를 하는 동안은 일부는 여기에서 이제 뭐 한밭식당 이런 것도 좀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먼저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내년 10월 달에 들어가 있는 단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벌써 이제 먼저 들어와 있는 들어와 있는 단지인 것 같고 여기는 초등학교 용지, 유치원 용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아파트 용지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가장 쾌적한 데는 아무래도 여기 호반권 지금 진행하고 있는 B2블럭 여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여기가 앞뒤로 녹지 공간이 있는 여기가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이제 얘가 짱이죠. 그렇게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분양 일정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설계, 조경, 커뮤니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동호수 배치도를 먼저 봐야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전면동이죠. 전면동 아랫줄, 밑에 줄. 그래서 나와 있는 얘네 3, 4, 5, 1, 2 라인, 1, 2, 3, 4, 5 라인 그리고 여기 1, 2, 3, 4, 1, 2, 3, 4 라인에서 203동 204동, 205동, 206동 이렇게 해서 4개 동이 아무래도 좀 로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3, 4, 5 라인에서는 이렇게 나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아파트가 이제 조금 걸리적거리게 될 것 같고 1, 2, 5 라인에서도 이렇게 조금 나갈 수가 있긴 있는데 요거
요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은근히 요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1, 2, 3, 4 여기 5동하고 6동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볼까요? 5동, 6동. 여기는 72 타입인데 그래도 어떻게 여기가 84가 다 들어와 있을 단지인데 72 타입을 이제 앞으로 그래도 좀 빼줬네. 원래는 201동, 2동, 8동이 이제 여기 자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84 위주로 해서 대형 평형 위주로 해서 이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애들한테 이제 전면동을 주는데 여기는 72를 같이 5대5로 해서 배분을 나눠줬다. 굉장히 순진하죠. 그럴 것 같았으면은 84는 하나, 둘, 셋, 세 개, 네 개, 다섯 개 동인데 잘못하면은 5분의 3은 뒷동에 걸릴 확률이 많고 그러니까 이건 조망이 좀 단지는 조망이 좀 안 나오는데 7위 타입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전면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단지 배치도 상으로 따지게 되면 저 같으면 7위 타입에다 넣죠. 그래야 당첨이 된다 할지라도 좀 눈물이 안 나오고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걸러지게 됩니다. 당첨이 되긴 되더라도 얼마나 좋은 동호수에 걸리느냐 따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205동이랑 206동에 걸릴 확률이 많겠죠. 72 타입이면은 66% 3분의 1은 이쪽에 걸릴 확률이 되니까 어떻게 대형 평수를 들어가는 사람한테 조금 아쉽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넌센스죠, 그죠? 보통의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없는데. 자, 72A 타입. 요거 평면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아이들인데 7동, 5동, 6동. 5동, 6동이 이제 당연히 좋고 전면동이니까.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은 포베이 판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햇살 들어가고 여기서 햇살 들어가고 여기서도 이제 햇살이 짠 하고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 4 네 칸이 있으니까 포베이 판상형인데 또 하나의 기본 조건이 이제 바로 요거죠. 마통풍이 돼야 된다는 거. 요건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포베이 판상형에다가 마통풍만 됐다 그러면 일단 요것은 100점 만점에 100점. 나머지는 해봤자 이제 짜잘한 거 가지고서 이제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유상 옵션 있죠. 주방 팬트리. 당연히 제가 유상 옵션은 죽어도 안 하는 스타일이지만 요건 당연히 없애버리고 요 벽은 당연히 없애버리고 여기다 이제 팬트리를 해야죠. 그래야 집이 이만큼이 넓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뭐 다용도실은 넓게 잘 나와 있고 안방 옆에 드레스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파우더룸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죠? 여기는 일단 드레스룸만 갖다 놓은 모습인데 조금 특이하고 여기에 뭐 주방 장식장 이거는 뭐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드레스룸만 있고 여기 그게 없구나 파우더룸이. 그래서 요즘은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니 드레스룸 이걸 얼마 한다고 또 뭘 유상 옵션을 하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야 어떻게 그 앉아서 화장할 수 있는 화장대 하나 안 갖다 주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죠. 그까짓 거 나무 짜갖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들어가나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가변형 벽체. 그래서 이제 호반이 이런 걸 상당히 잘하죠. 호반이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여기서 이 벽을 하나만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완전히 여기 거실이 뻥 뚫려버리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7위 타입이 거의 84처럼 체감이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건 진짜 할만한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 가변형 벽체는 없애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케이스는 그냥 첫눈에 딱 봐도 이것은 무조건 꽝이죠. 집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져 있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꽝이에요. 포베이 판상형이고 나발이고 마통풍이고 나발이고 하는 이건 무조건 꽝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상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는 주거 공간 방은 아니에요. 방은 아니고 그냥 다용도실하고 드레스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안 나갑니다. 이제 요런 것들은 청약 경쟁이 상당히 덜 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이니까 그 당첨 확률이 낮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청약을 하시는데 굳이 뭐 여기 동네에 뭐
앞으로 더 이상 뭐 나는 뭐 올해 말고는 기약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또는 이제 뭐 내년에 자녀가 뭐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다라든지 뭐 진짜 그럴 거 아닌다면은 굳이 여기에다 이제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 하더라도 이제 요런 핸디캡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서 하시는 게 낫죠. 예전에 특히 이제 요거는 그 저기 사랑으로 브랜드 있죠. 예, 원앙 두 마리 이렇게 사랑으로 해서 이제 그 브랜드가 이제 요렇게 해서 좀 많이 잘 꾸며놓고 이제 그랬었어요. 안방에다가 이제 드레스룸을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가 안방이라고 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물고기다 뭐 나룻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맨날 놀리곤 했었었는데 이게 안 돼 있었고 요것만 그냥 다용도실에 요거 하나만 나와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다산, 예, 한양 수자인가 아마 그랬습니다. 그때 같은 케이스 요거 하나 가지고도 죽어도 안 나갑니다. 예. 지분요 무조건 네모 반듯해야지. 대각선 45도 사선이 하나 들어있다 그러면 그거 완전 꽝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아파트 이제 모서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기역자나 V자를 만들 때 여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이렇게 좀 들어가기는 하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꺾어지는 V자라든지 이렇게 뭐 기역자, 니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올 판상형으로 만듭니다. 네, 올 판상형. 그래서 타워형도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안 만들고 그리고 판상형으로 만드는 건 기본인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꺾어지는 그 사각을 완전히 체감이 안 되도록 완전히 없애버리죠. 예. 그렇게 해버리는 케이스가 많고 그런데 여기는 호반에서 일단은 그냥 공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실 때 좀 참고하시고 경쟁이 조금 덜 하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괜찮다 나는 이런 집도 이제 괜찮다 하시면은 청약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대신에 나갈 때 집이 좀 잘 안 나가죠. 잘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정말 죽어라 안 나갑니다 진짜. 예. 자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너무 많이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나도 소송 들어온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자 여기 같은 케이스는 요 유상 옵션 있죠. 요거 팬트리 공간. 주부님들은요 여기 주방 옆에 한쪽은 다용도실이 들어가고 한쪽은 주방 팬트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국룰이에요. 국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유상 옵션을 선택을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다른 데서 저는 유상 옵션 같은 거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전 심지어 에어컨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려면 이제 주방을 다 짜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나아요. 이제 유상 옵션 가격이 이제 공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민영 같으면은 제가 이제 공고문 다운받아 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서 유상 옵션 금액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공공이라 그렇게 비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이 돼요. 그거 말고는 뭐 여기 1, 2, 3, 4베이 판상형으로 해서 잘 나와 있고 뭐 드레스룸은 이렇게 해서 항상 이 공간이 드레스룸이니까 그리고 파우더룸은 역시나 안 챙겨주는 호반. 얘네 왜 그러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하여튼 요 타입은 굉장히 잘 만든 거고 84A 타입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단지 배치도상에서 너무 이제 뒷동에 걸릴 확률이 많아 버리니까 참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84랑 7이랑 바뀌었어 분위기가. 그래서 아마 동을 또 여기서 이제 이쪽의 애들은 이제 뭐 84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애들은 뭐 7 이렇게 또 구분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제 84B인데 얘네들도 이렇게 해버린 거야. 진짜 이거는 너무했다. 저는 이따구로 나와 있는 평면은 지금 본지 진짜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강남 학원에서 부동산 쪽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평면을 구하려니까 이게 너무 옛날 거인 거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평면을 보여주면서 이런 평면은 안 돼, 이런 평면은 좋아, 이제 이런 걸 다 이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평면을 내가 본 지가 꽤 돼갖고 이런 이미지를 내가 구하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나온 아파트가 22년도에 이렇게 해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이게 무슨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조금 심한 거야. 굉장히 심한 거야. 근데 뭐 좋은 점도 일단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이것은 뭐 신의 한 수. 게다가 이제 여기에 슬라이딩 문까지.
진짜 요건 잘 해놓은 것 같고요. 아일랜드장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동선도 상당히 편하고 좋아요. 예,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니까. 거실과 주방 사이에 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이제 어떤 아파트들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뭐 화장실이 이렇게 침범하고 뭐 냉장고가 또 이렇게 침범하고 해서 길이 완전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3차선이 1차선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면 그 집은 완전 꽝이에요. 똑같은 84제곱을 가지고 설계를 짜는데도 그런 집은 집이 굉장히 좁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그것은 나가리죠, 나가리. 하여튼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세대 안내 영상이랑 이 모델 하우스는 보통 이것은 이제 수요일날, 예, 수요일날 밤 9시에 하든지 아니면은 여긴 또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은 예, 매주 수요일날 저녁 9시 또는 일요일 저녁 9시라고 해서 나와 있죠. 예, 이때 VR을 또 봅니다. 왜냐면은 평면도 상으로만 해서 보는 거랑 또 VR로 하면서 마감재랑 일일이 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질의응답은 제가 유튜브에서 따로 안 받아요, 잘. 예. 근데 이제 에버랩스 밴드에 오셔갖고 이제 하시면은 또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답변을 많이 해줍니다. 고수분들이 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화성 비봉이죠. 비봉 쪽을 한번 봤는데, 정리 한번 하자면은 비봉에서는 그래도 얘가 한 9마리 10마리 중에서는 얘가 짱이다. 예, 그리고 이제 왜냐면 입지가 좋고 버스 정류장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싸기 때문에, 공공답게 싸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여기 발코니 비용도 그렇게 비쌌던 기억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뭐 한 3억 8천 들어가면서 발코니 2천, 그러면 이래저래 뭐 한 4억 조금 오바가 되긴 오바가 되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예. 그리고 에어컨을 6대를 넣는데 800 얼마밖에 안 나와? 싼 거죠. 굉장히 싼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정도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공공이니까 역시 뭐 저렴하게 나왔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청약을 하신 분들은 2월 8일 날, 예, 이날서부터 잊지 마시고 2월 15일 날 당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예, 구정 잘 쓰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